시작합니다. 허승전. 항상 그 내용 정리란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네. 자 보세요. 허승전 누가 썼어? 호가 연암입니다. 이름이 박지훈이죠. 연암 박지훈이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셔야죠. 이걸 모르시면 허승전 모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 알아야 돼? 연암 박지훈. 이 사람 누구야? 네,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그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면 새로운 학문이거든요. 자, 조선 전기부터 거의 후기까지 조선의 주류 학문은 뭡니까? 유학을 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무슨 학? 뒤에 이완대장 나오는데. 뒤에는 안 했으니까. 그래도 무슨 학? 성리학이에요. 성리학과 실학자이니까 당연히 실학을 공부하는데 실학은 상대적이죠. 자, 성리학은 어떤 성격을 지녔어? 자, 단적으로 얘기해. 자, 내가 부인이야. 내가 허생이야. 내가 허생이 성리학자 입장이야. 부인이 말해. 여보, 왜? 우리 먹을 게 너무 없어. 정말 나 바느질하고 막 남의 집 빨래하고 설거지해서 너 뒤치다거리하고 있는데 나 너무 지쳤어. 가서 돈 좀 벌어오면 안 될까? 성리학자야. 뭐해? 뭐 할 것 같아? 주저앉아. 자리에 앉아. 앉아서 뭐해? 생각해. 무슨 생각? 돈이 뭐지?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돈이 뭐길래 저 부인은 나한테 돈을 요구하지?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뭐를 해? 생각을 해. 실학자는 뭐해? 미안해. 나 공부하느냐고 내가 몰랐어. 되게 힘들었겠다. 기다려. 알바 뛰고 올게. 나가서 알바 뛰고. 이게 실학자예요. 성리학자의 포인트는 바로 뭐예요? 관념이에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시선 의식할까 안 할까? 해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명예를 중시해요. 명예나 관념이 중요해요. 하지만 실학자에 중시하는 거 뭐야? 관념의 반대면 뭐야?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는 거야? 실사구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사구시.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명예하고 또 반대가 되는 거면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실리를 중시합니다. 실리. 실제로 필요한 거. 자, 연암박지원은요, 바로 실학자이기 때문에 이쪽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생각을 가진 게 누구야? 허생입니다. 어디에 허생이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부분을 배우고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어디에? 발단 부분이요. 소설의 구성단계상 발단 전개 위기 절정절 말이죠. 맨 앞부분에 집을 뛰쳐나가기 전까지의 허생은 바로 이쪽의 사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욕을 먹어 안 먹어? 먹죠. 누구한테 먹어? 아내한테요. 이 앞부분에 이 생각을 가진 게 바로 누구였던 거야?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시험 문제 까민 거죠. 1차적 너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한 번은 물어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안 물어보더라도 선지 1, 2, 3, 4, 5번에 언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내가 뭔데? 아내는 바로 연암 박지원의 생각을 뭐하는 사람? 대변하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즉 연암 박지원이 허생한테 욕하고 싶은 걸 자기가 작품 안에 등장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내세운 거야? 아내를 내세워서 뭐 하는 거야? 발단 부분에서 허생을 비판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맨날 돈도 안 벌어보고 뭐해? 책만 읽고 있는 이 관념적인 성리학자들을 디스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앞부분에서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허생이 이제 어디로 바뀌어? 다시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안에서 누구로 이제 바뀌는 거야? 허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 허생인데 이거는 어떤 허생이야? 발단이 아니라 이제 전개 부분의 허생이에요. 전개 부분. 즉 집을 가출한 이후의 허생은 뭐가 되는 거야? 성리학자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실학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심?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실학자니까 뭐가 필요해? 말했잖아. 실리와 행동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 그죠? 운종가로 가죠. 운종가가 어디야? 그죠? 현대풀이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종로로 갑니다. 종로로 가서 누굴 만나? 모르는 사람 만나죠. 그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한테 상대가 안 하던 허생이 달라진 거죠. 가서 뭐라 그래? 야,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부자야? 그러자 누굴 알려줘? 변씨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변씨. 그죠? 이 변씨가 바로 뭐야? 조선 후기에 등장한 뭐요? 바로 부자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상공인. 그죠? 상업인이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상인? 대상이라고 그러죠. 대상이 뭐요? 큰 상인.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 총수죠. 이해가시? 자, 변씨하고 허생이 만나서 이야기하죠. 허생의 신분 뭐야? 양반이에요. 물론 가출하고 뭔 짓을 해도 얘도 양반인 거죠. 양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대부. 변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 써있잖아. 상공인, 상인이잖아. 얘가 그 신분 누가 높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뭐죠? 신분제도의 계급.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농, 공, 상이라고 그래요. 사농공상. 사가 뭐야? 사가 선비, 농은 농사꾼, 공은 공장인, 상은 상업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씨는 이 중에서 몇 번째야? 끝이죠.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자가 붙으면 양아치, 치자는 뭐 하는 거야? 하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서 누가 인사해? 허생이 먼저 인사해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허생은 신분을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면모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야? 변씨하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단순히 돈 빌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뭐 좀 해보게 돈 좀 줘. 얼마? 맞냐? 오케이 여기 있어. 꺼져. 오케이 나 간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만냥을 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겠어? 제가 이번에 정말 큰 프로젝트하고 정말 훌륭한 아이템을 갖고서 요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여기 투자만 하시면요. 제가 몇 배는 빌려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믿어보세요. 좀 생각보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는 거죠. 말이 길어진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허생은 뭐야? 돈 좀 줘봐. 나 뭐 좀 할게. 말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범한 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보는 변씨도 뭐 하는 거야? 비범한 놈이라는 거죠. 그런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돈 걷다는 게 중요해. 반면에 변씨에 있는 뭐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죠. 이 주변인들은 뭐라 그래? 허생을 뭘로 봐? 거지로 보는 거죠. 거지인데 왜 종을 또 주세요? 그건 니네 알 바가 아니야. 한 거죠. 그렇게 돈을 얻은 허생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안성으로 가는 거죠. 안성이 뭐 하는데요? 삼남이 모여드는 요충지죠. 경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글자. 아까 말했잖아. 과일 산 거. 그걸 뭐라 그래? 네 글자로. 큰일 납니다. 아셔야 돼요. 매점, 매석이요. 세 글자는 뭐라 그래? 사재기. 두 글자는 뭐라 그래? 독점. 같은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엄청난 부를 획득하죠. 특히 안성에서 과일. 그죠? 여기서 말총도 매점 매석하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과일만 매점 매석해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이제 어디로 가? 말총은 어디 있지? 제주도요. 제주도 가서 말에
이 목줄기에 난, 등줄기에 난 털. 이걸로 못 만들어. 말총이 뭐의 재료죠? 더 진도 나간데 모르잖아. 뭐요? 망건이요. 망건이 뭔데요? 헤어밴드요. 조선시대 남자들 여기 헤어밴드 여기 약간 이마 보이고 띠 묶어서 이렇게 머리 묶으죠? 그거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과일하고 뭐예요? 말총이라고 합시다. 말총. 이 두 개를 매점에서 하는 거죠. 전부 다 누가 주로 즐겨 쓰는 것들이야? 양반. 양반에 뭐? 쓸데없이. 양반 1년 내내 뭐해? 오늘은 할머니 제사, 내일은 할아버지 제사, 내일은 어머님 생신, 아버님 생신, 오촌 당숙의 생신, 오촌 당숙의 제삿날. 그러니 뭐가 필요해? 과일이요. 쓸데없는 매점 매석. 그죠? 이 쓸데없는 이 허리허식을 갖다가 비판하는 거죠. 자, 이제 돈을 모았으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 자금이 생겼잖아. 허생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나온 거야? 아니에요. 돈 벌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자기가 뭔가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게 뭐요? 빈섬이요. 누구한테 물어봐? 사공이요. 늙은 사공. 그래서 늙은 사공이 무슨 역할이야? 이 역할 물어볼 수 있죠. 늙은 사공의 역할 뭐요? 그죠? 정보 제공자. 정보 제공의 역할이에요. 왜? 빈섬에 대한 출처를 알려주거든. 그래서 뭐해? 저기 손 내가 어느 날 풍우를 만나서 봤는데 빈섬이 있어요. 아주 그냥 자연이 있는 그대로고요. 공간도 좋아요. 오케이, 가자, 갔죠. 만족, 불만족? 불만족이요. 왜 불만족이지? 자연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냥 가만 씨만 쭉쭉 뿌려놔도 그냥 쭉쭉 자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공간이 너무 좁아요. 자기가 이상을 실현할 나라를 건설하기에는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아쉬운 나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빈섬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빈섬, 뭐 이렇게 섬이 있고, 알아서 뭐 이렇게 여기 파도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 빈섬에다가 뭐 해야 돼 이제? 돈이 생겼죠? 돈이 생겼죠? 그 다음에 공간이 생겼죠. 그죠? 이제 뭐가 필요해? 사람이죠. 어디로 가? 줄거리도 이렇게 다 깨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요? 변산이죠. 전라도 변산 지역이에요. 뭐가 많죠? 영화 제목인데 분도요. 해석하면 무리군. 도는 도적놈 도자. 도적놈이 한두 놈이 아니라 뭐에? 때를 지어서 있다는 거죠. 그럼 군도의 역할이 바로 뭐요? 사람들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당시 사회상이에요. 무슨 사회상? 사람들이 왜 군도가 돼? 심심해서? 나 그냥 원래 천성이 나쁜 놈이야. 도적질이 한번 해볼까?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건 무슨 말이야?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층이 정치를 개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 후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적이 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관청에서는 군도를 뭐해? 전부 다 체포하겠다 하고 군도는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살기니까 뭐해? 힘든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한자성 엄청나게 나올 수 있죠. 여기 진태양이랑 그죠? 사면초가. 그건 나중에 자 군도를 찾아가서 선생이 뭐해? 회유를 하죠? 뭐라고? 야 니들 천냥 벌어 오면 너희 몇 명이냐? 1000명이요. 그럼 1000명이 천냥 벌면 얼마씩 가냐? 한 양이요. 얼마 안 되는데? 니네 왜 이렇게 집 짓고 땅 농사 지면서 안 살아? 헐, 우리가 살기 싫어서 안 살아?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땅이 어디 있어? 그럼 집을 구하고 땅을 구하고 여자를 구하면 되잖아.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쉬우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돈 줄게 내일. 저 바닷가 여기 바닷가로 와봐. 배 하나 내가 돈 잔뜩 실어놓게. 그럼 뭐라 그러겠어? 내가 니네들한테 말하는 거지. 야 니네 먹고 살만하냐? 그냥 뭐 넉넉진 않아요. 왜 넉넉지 않냐? 아니 뭐 집도 한 서너 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개소리예요? 이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가난해. 내가 앞에 청사에다가 뭐해? 돈, 지폐로 산을 쌓아놓게 맘대로 가져가. 그럼 뭐라 그랬어? 미친놈이죠. 그걸 어떻게 믿어? 똑같은 얘기죠. 근데 다음날 혹시나 하고 바닷가에 와보니까 뭐 하는 거야?
진짜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허생한테 장군. 그러면서 뭐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뭐 하는 거예요? 1000명이 가서 여자 하나씩 데리고 와. 왜? 가정을 부려야 되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뭐해? 소 한 마리씩 사와. 소 한 마리 뭐예요? 농사. 그리고 뭐야? 허생은 그들이 2000명이 왜 2000명이야? 커플이니까. 얘가 2000명이 1년 동안 먹고 살? 왜 1년이야? 1년 동안 농사를 져야 되거든. 그럼 1년 동안 농사 짓는 동안에 먹을 게 없잖아. 그 양식을 모아놓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모두 태워서 어디로 간 거야? 빈섬에 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가서 이제 뭐해? 시험해보는 거죠. 조선시대 근간은 뭐니까? 농사니까. 자급자족의 농사. 해가지고 1년 동안 엄청나게 수확을 벌인 거죠. 이제 두 번째 뭐를 해? 쌀이 자기들 먹고 살고 충분할 정도로 남잖아. 남으니까 뭐해 이거? 쌓아두면 썩어. 계속 먹어? 그럼 다 뒤지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팔아야죠. 누구한테 팔아야 돼? 다른 나라에. 네 글자 해외 무역. 어느 나라에 팔아? 족발이. 일본이죠. 일본한테 팔아요. 그리고 뭐해? 100만 냥을 받죠. 그러니까 뭐하냐 이제 자기로서는 빈섬에서 사람들 모아놨지, 나름대로 농사의 기반 만들어놨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물도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난 이제 떠날 테니까 니들이 잘 살아봐. 단 이 섬에서 누굴 데려가? 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구요? 그라는 자. 그르라는 자. 그라는 자를 뭐라고 말해? 화근이다. 네가 재앙의 근원이다. 왜? 그라는 자가 왜 화근이 돼? 식자우한이라고 그래, 한자성어로. 아는 놈이 우한이다. 글을 안다는 건 뭐 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지. 이 시대에 글자를 아는데. 그럼 똑똑한 놈이니까 뭐 하겠어? 허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빈섬에 2000명이 살고 있는데, 물론 애를 낳으면 3000명이 되겠지. 2명씩 낳으면 4000명이 되겠지. 허생이 원하는 건 뭐야? 조선사회가 아니라고. 신분이 없는,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회라고. 그런데 그냥 무지한 애들끼리 서로 살면 도와가면서 살겠지. 근데 여기 글하는 놈, 똑똑한 놈이 있으면 뭐 하겠어? 어느 날 생각하겠지. 나 너무, 일하기가 너무 귀찮아. 나 그냥 앉아서 놀고 먹는 방법 없을까? 머리 쓰겠지. 좋은 방법이다. A야, B야, 너 힘 좀 세지? 너 내가 좀 높은 신분에 너 정말 일 안 하고 돈 먹고 살게 해줄까? 뭔데? 내 말만 시키는 대로 해? 가서 뭐 하는 거야? 야, 쌀 2가마만 내놔. 왜? 내가 오늘부터 관리자거든. 뭔 개소리야? 우린 다 같이 사는 건데? 패?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쌀을 2가마씩 빼앗겠지. 그럼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회가 되는 거예요? 조선사회가 되는 거예요. 허생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라는 놈이 화근이 된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태우고 어디로 돌아와? 조선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 100만 냥에서 50만 냥 바다에다 버려. 왜? 100만 냥은 너무 큰 돈이라서 조선의 경제 구조에 갖다 주면 뭐 하니까? 힘들거든. 돈 많으면 좋지 않나요? 예를 들면 A라는 집이 있어. 이 A라는 집은 엄마 아빠가 성실히 일하셔. 해가지고 아빠 400, 엄마 400, 800 갖고 사는데 어느 날 내가 가갖고 뭐해? 100억 원을 톡 줘. 와, 되게 행복할 것 같지? 행복할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불행의 씨앗이지. 왜? 사람이라는 게 분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돈에서 계속 자기 능력대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큰 돈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막 헤프게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망한 사람들이 많아. 왜? 돈을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되는데 큰 돈이 오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하고자고 쓰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돈을 다 탕진하고 계속 씀씀이는 커진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그걸 커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범죄를 저지거나 자살을 하는 거야. 이해가시? 마찬가지야. 조선의 경제구조상 100만 냥은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50만 냥을 버려. 그리고 나머지 돈을 40만 냥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10만 냥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변씨한테 주는 거야. 그러자 변씨가 놀랬지. 여기서 두 가지 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지. 또 얼굴색 보니까 좀 마냥 날린 것 같은데? 그러자 허생이 화를 내지. 뭐라고? 야, 돈에 웃고 오는 건 너 같은 장사치들이지. 난 돈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아.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돈을 무시하거나 장사치들을 무시하는 거죠. 깨어있는 허생일지라도 이렇게 실학으로 바뀌는 허생일지라도 뭐 하는 거야? 근본은 뭐라는 거야? 양반 4대부라는 거야.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티를 내는 거야. 이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이해가시?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해? 허생이 집을 가는데 누가 변씨가 뒤를 밟아서 집을 알아내지. 누구한테? 늙은 할미가 나오지. 저 집이 누구 집이요? 아이고 저 집은 허씨네 집인데 아이고 한 5년 전인가 집 나가갖고는 그때부터 부인이 제사를 지내요. 허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정보 제공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사공 하나 하고 할미 하나. 요소를 다 알아야지. 줄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역할을 물어보는 거지. 이해가시? 그러고 난 다음에 변씨가 허생을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계속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야. 이자만 받고. 그러자 허생이 화를 내는 거지. 왜? 나를 장사치로 보는 거야? 계속. 할 수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나 앞으로 네 힘으로 살아갈게. 나 독서만 할 테니까 나 돈 떨어지거나 밥 떨어지면 네가 와서 조금씩 줘. 그러면서 둘이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품에 뭐에 시대적 배경이 나오지? 언제야? 그죠?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언제? 1636년에 역사적 사실 뭐 일어나? 1636. 다들 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에 일어나고 난 다음 뭐 하는 거야? 변씨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라의 치욕, 국치라고 말하죠. 나라의 치욕이 바로 뭐야? 병자호란. 어디서?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무릎 꿇고 사죄한 거. 이 치욕을 갚기 위해서 사대부들이 뭐에 소매를 걷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야 어떻게 나 같은 인재 뭐 많겠지? 하지만 나같이 이렇게 계속 뭐예요? 조용히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졸수재, 이성기, 유석 뭐 이렇게 하나 한 명씩을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다 능력 있는데 뭐해? 이 조선의 현실이 안 받쳐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나라에 비판을 해요. 그러자 변씨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요. 그러던 찰나에 변씨가 누굴 만나? 이완 대장을 만나는 거죠. 이완. 어영청 대장 이완을 만나요. 이완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어? 뭐 알아야 돼? 글의 종류가 뭐죠? 소설이죠. 소설은 무슨 얘기야? 실제야 꾸며낸 거야. 꾸며낸 거죠. 허생, 실존 인물이야? 허씨가 있었겠지, 그지? 그잖아. 실존 인물이겠어? 아니죠. 실존 인물? 애매하죠? 실존 인물. 실제로 효종때 있었던 실존 인물을 끌어온 거죠. 그럼 실존 인물을 거론했다는 건 뭐야? 작품에 무슨 성을 강화해? 실제로 이완이 있었대! 왠지 그 얘기가 뭐예요? 팩트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야. 이완이 말하는 거죠. 야, 요즘 힘들어. 나라의 사람들이 이거 병자호란에 후유증으로 해서 나라의 치욕을 갚고자 하는데 인재가 없네? 그러자 변씨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변씨가. 허생원이라고 얘기 아주 보통 사람이에요. 만냥도 떨려 10만 년 벌었어요. 그래. 보통 놈이 아닌데 가자. 간 거죠. 가서 뭐 하는 거야? 허생을 만나는데 만나줘? 안 만나주죠. 네 글자 뭐요? 문 밖에 세워놓죠. 문전박대. 그러다 한참 뒤에 불러서 얘기해. 야, 너 뭐냐? 저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럼 나라에서 신임 받는 신하구나. 무슨 법? 그죠? 이런 걸 알아야죠. 줄거리만 알아서 안 된다니까. 무슨 법이요? 반어법이죠. 그럼 내가 너한테 세 가지 계책을 알려줄게. 이 세 가지 계책만 하면 니들이 말하는 치욕을 해결할 수 있어. 첫 번째 뭐요?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책사가 누구요? 제갈공명. 보다 더 뛰어난 책사를 내가 소개시켜줄게. 단 생각해봐. 유비가 제갈공명 어깨에서 뭐 했어? 네 글자 한자성어. 3번 찾아가서 고개 숙인 거 삼고초려했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해? 너 이 임금도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놈 소개시켜주니까 뭐 하는 거야? 가서 3번만 쳐내? 그래서 이완이 생각하는 거죠. 한참 생각하다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도 임금이 지존인데 어떻게 신한테 머리를 숙여? 꺼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만 더 얘기해보세요. 그러자 한 번 더 얘기해줘. 그래? 니들 병자호란 왜 일어났어? 네 글자? 중국에 원래 그 전에 임자가 누구야? 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임자가 명나라죠. 그런데 조선 위쪽에 있는 누구? 만주족이라고 그러죠. 여진족이라고도 말을 하고 만주족이라고 말해요. 얘네들이 뭘 세워? 청나라, 금나라였죠 원래.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얘네가 중국 대륙을 툭툭툭툭 때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차지하면서 청나라를 세운 거예요.
조선은 뭐라고 생각해? 원래 임금이 광해였던 거죠. 광해가 뭐를 해? 흔히 말하는 줄타기 외교라는 거죠. 실리 외교. 야, 명나라 나 니네 편 들어줄게. 좀 줘봐. 청나라 나 니네 편 친해질게. 좀 줘봐. 그래서 양쪽에서 실리를 얻다가 뭐 한 거야? 인조 반정이 일어난 거죠. 인조는 뭐라 그래? 저런 줄타기를 안 해. 우리는 뭐니까? 네 글자? 큰 나라를 섬긴다. 사대주의. 우린 사대주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해? 명나라를 좋아해야지. 명나라 친해, 청나라 꺼져. 친명 배청이에요. 이걸 주장하다가 청나라가 화나서 들어온 게 1636이죠. 그래서 허생이 말합니다. 니네 청나라 싫고 명나라 좋다며. 그렇죠. 그래서 전쟁 난 거잖아. 그렇죠. 마침 청나라가 뭐해? 중국 대륙을 먹자. 그 명나라의 후손들이 우리나라로 뭐해? 피난오고 있어. 니들이 좋아하는 애들이야? 싫어하는 애들이야? 좋아하는 애들이 오고 있잖아. 그럼 잘해줘야 돼? 안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왕실의 처녀들이 뭐? 결혼시켜? 그 다음 뭐해? 뭐 세도가들, 흔히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뭐해? 권력이라든가 이거 나눠줘? 왜? 그렇게 좋아서 전쟁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완이 한참 생각하다가 어렵습니다. 왜? 누가 자기 권력과 자기 딸들 내놓겠습니까? 이란이 두 가지 얘기인데 두 가지도 안 들어줘?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좋아. 니들이 흔히 말한 대의가 뭐야? 큰 뜻이죠? 큰 뜻이 바로 뭐야? 청나라를 북벌하는 거예요. 북쪽을 벌한다. 그래서 북벌이라고 그래요. 북벌을 하려면 뭐 해야 돼?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하자. 어떻게? 조선의 양반의 자제들 똘똘하게 긁은 거 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혹시 황비용 알아? 청나라의 의복 스타일, 헤어스타일, 변발 혹시 알아? 변발 봤어? 여기 머리 반 이렇게 했고 반은 밀고 뒤에 이렇게 꼬랑지 있는 거? 양반들 자제들 갖다 뭐해? 변발을 하고 짱깨 옷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단추 있는 거 이런 거. 오케이? 이거 입고서 뭐해? 빈공과라 그래. 즉 외국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출세하는 과거 시험이야. 거기 응시해서 뭐해? 관직을 맡게 해. 그 다음에 서민의 자식들도 똑같이 해가지고 뭐해? 상인으로 잠입시켜.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직 명나라, 그러니까 청나라에 남아있는 명나라의 후손들 중에서 힘 있는 애들이 아직 불만이 있을 거라고. 걔네들하고 손을 잡고 결탁을 해. 그러다 때를 보다가 뭐 하는 거야? 나라를 뒤집어. 그럼 뒤에서 조선도 뭐해? 어시스트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그럼 한번 크게 한번 나라를 뒤엎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어렵습니다. 왜? 양반인 이 조선인들이 예의를 중시하는데 누가 그 머리를 이렇게 자르겠습니까? 그러자 허생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너 이 새끼 내가 3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들으네? 너 같은 놈은 뭐해? 그래도 신임 받는 신하야? 죽여야 돼. 그러면서 칼을 들고 쫓아내. 그러고서 다음날 찾아갔더니 뭐해? 허생이 사라진 거죠. 여기서 100%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 건 뭐야? 결말입니다. 결말 방식의 문제는 웬만하면 시험 문제를 내야 돼요. 결말 방식이 뭔데? 다음날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어. 허생의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됐는데? 궁금해 안 해? 하죠.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 이거예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결말을 오픈해놨다는 거예요. 열린 결말. 또는 미완성의 결말. 이런 것들이 설화. 옛날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비슷하거든요. 설화적 결말. 그럼 도대체 왜 이 짓거리를 했는데 허색이 가져올, 즉 연안박정희 생각이 가져올 뭐에 사회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라서. 또는 허생의 담배 갔더니 없어졌어. 어때? 평범해? 안 해? 평범하지 않죠. 비범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 미안하지만 최소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앞부분에 아내의 역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결말 구조. 이 결말 방식.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나와야 돼? 인물의 성격들. 또,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사공과 할미, 정보 전달의 역할. 그 다음에 뭐해? 조선의 경제 구조를 나타내는, 조선의 현실을 나타내는 거. 이거 말고도 허생의 삶의 태도는 뭐야? 허생, 아까 변씨가 만냥을 꿔줬더니 10만 냥을 갚았다고 너무 많다고 이자 쳐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그랬잖아. 뭐라 그래? 돈은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혀. 그냥 이렇게 밥 먹고 공부하고 그럼 되지. 한자성어는 뭐야?
한자성어도 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뭐야? 안분지족. 근데 한자성어를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내면 학교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내야 돼? 허생의 삶의 태도에다 밑줄 찍어놓고 밑줄 친 A에 뭐에? 허생의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줘놓고 뭘 줘? 니들이 싫어하는 거. 시조. 아시겠죠? 고전문학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나타내는 내용의 시조를 주면 뭐 하겠어? 이거 안분지족은 아는데 근데 시조를 해석 못해. 그래서 배웠는데 또 틀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줄거리 갖고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안 끝났어? 그 밑에다가 써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자, 니네 학교 프린트에도 있었던 거.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작품. 작품, 요게 아닙니다. 작품 안. 알겠죠? 자, 작품 안에 누가 있어?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도 말하고 서술자라고도 말해요. 듣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청자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맨날 알파벳 A를 이렇게 해놔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작품 밖에 누가 있어? 글을 쓴 작가. 그러면서 여기다가 B. 또 작품 밖에 뭐가 있어? 시대. 화살표 놓고 시. 그래 놓고 밖으로 나오면서 뭐 하는 거야? 독자. 이러면서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그러면 A. A를 갖다가 뭐라 그래? 이거 A. 이거를 갖다가 내재적 관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재적 관점. 같은 말로 뭐라 그래?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데? 그럼 명칭만 알아갖고는 안 되죠? 이게 뭐요? 얘는요. 완전히 작품 안에 뭐가 있어? 등장인물 또는 작품의 구조 또는 표현상의 특징 아니면 줄거리 이런 식으로 뭐예요? 오로지 작품 안에 있는 것만 언급해야 돼요. 이해가시? 이게 내재적 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 C, D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 작품 밖에 있다 그래서 이걸 외재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었어요? 자, 그럼 B는 그 중에서 뭐냐? 작가는 자기의 생각을 작품에 뭐 하고 싶어? 니네가 만약에 예를 들면 똑같이 노래 만든다고 생각해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했어? 슬픔을 뭔가 노래하고 싶지. 맞잖아. 자기 생각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론적 관점. 그럼 이 표현론적 관점은 뭡니까? 그러면 작가의 의도나 또는 작가의 가치관.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라 그래? 작가는 이러고 싶었나 봐. 이렇게 나온다고. 자, 시대는 뭐 하겠어? 작품에 들어가야지.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 반영된다. 그래서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뭔데? 당연히 당시의 시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감. 마지막이 뭐야? 독자는 읽고 난 다음에 나 읽었더니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 그게 효용론이에요. 효과적인 걸 얻었다고 쓴다고. 그럼 이건 뭐예요? 당연히 독자의 뭐 감상이나 깨달음 아니면 교훈 뭐 이런 거. 교훈 이런 거. 이게 작품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작품에 군도라는 도적의 무리가 있었던 걸 봤을 때 당시 치안이 안 좋았나 봐. 당시 치안이 불안하던 시대상을 볼 수 있어. 무슨 논이야? 반영론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뭐해? 관념적인 성리학이 아니라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실학의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어. 표현론이 되는 거예요. 나 이 작품 읽고 난 다음에 허생 굉장히 멋있는데 나도 한번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한번 독립해볼까? 효용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작품의 결말은 뭐에 마무리가 안 돼 있어.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독자가 알아서 뒷내용을 뭐에 스스로 생각하길 바라는 뭐에 열린 구조의 그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재론이 되는 거예요. 내재적관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이해가심? 그냥 단순히 이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작품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었어요? 갑니다. 이제 본문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으시고 이해 안 가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갑니다.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허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물 중심으로 가야죠. 그 위에 여백 있죠? 여백에다 쓰세요. 뭐라 써나? 가장, 집안의 어른이죠. 가장임에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생계에 관심이 없는 인물. 그릴 기에만 열중하며 학문의 완성을 추구하고자 함. 윤리적, 이상적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 관념적 사고의 성리학자. 가로 열고 단 소설의 발단 부분만 그렇다고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앞부분은 욕먹을 허생이야. 하지만 집 나간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야. 이상적인 윤리적인 독서는 뭐야? 이 사람 쉽게 말해서 뭐가 목적이야? 독서 왜 해? 쉬운데? 마음의 양식. 얘가 그게 윤리적 이상적이라는 거야. 너 공부 왜 해? 그냥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야. 대학 가기 위해서 이건 현실적인 거지. 이해가심? 자, 묵적동에 살았다 미치시고요. 뭐라 써야 돼? 공간적 배경.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죠, 당연히. 과거 가난한 양반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 오늘날은 어디야?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살던 곳이 어디야? 남산이에요. 서울의 남산. 써놓으세요. 서울 남산. 찍고 허생의 초라한 현실. 빈민가에 살았다는 거예요. 빈민가에. 흔히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집에 와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 곧장 앞에 하시고요.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남산 나오죠? 곳에 우물이 있었고요.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고요.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 미치고요. 살인문이 뭐요? 초가집 대문이에요. 대문 맞아요. 근데 초가집이 들어가야 돼요. 초가집 대문이 열려 있고요.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요.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가로하시고요. 초가집이 있는데 비바람을 막아 못 막아? 못 막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지질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죠? 가로침 묻어 쓰세요. 뭐라 써나? 허생의 초라한 초가집을 허생의 초라한 초가집을 묘사했다. 두 번째. 가난한 허생의 현실. 몰락한 선비란 얘기예요. 쉽죠? 그 다음, 그러나, 미치보세요.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미치고요. 독서, 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책 읽기죠? 써놓으세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선비의 모습. 이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그죠? 몰락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건 뭐야? 글 읽기가 아니죠? 뭐가 필요해? 돈이죠.
그죠? 그 다음 그 아내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중요합니다. 그 안에 써놓으세요. 무능한 가장을 대신해 무능한 가장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 남편에게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남편에게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실용적 사고의 소유자. 오케이? 그 다음 삭바느질 밑주세요.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밑주고요. 그럼 먹고 살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써놓으세요. 궁핍한 생활상. 한자 성어. 일이 가난한 거 뭐라 그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거. 삼순 구식이요. 삼순 구식이 뭐예요? 쉬워. 무슨 삼이야? 알잖아, 니네가 아는 거. 니네가 알만한 삼 뭐요? 석삼이요. 수는? 니네 1일부터 11일 뭐라 그래? 매달. 그럼 11일부터 20일을 뭐라 그래? 그럼 21일부터 30일 뭐라 그래? 3월? 지금 뭐야? 하순이라 그러지. 안 들어봤어? 초순. 10월 중순, 10월 하순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순이 뭐야? 내가 지금 3등분 해줬잖아. 한 달을 3등분 했으니까 며칠 단위야? 그래, 열순자요. 10. 그럼 두 개 뭐 해야 돼? 곱해야지. 30일이야, 3순이. 한 달에 9씩, 아는 구자에 뭐요? 그것도 있지. 그거보다 더 쉬운 거. 9, 10. 집에 와서 뭐 할 거요? 좀 이따가 식사할 거잖아. 9번 먹는다고. 9일 먹는 거야? 9번 먹는 거요? 9번이요. 하루 3끼 먹으면 며칠 먹는 거요? 3일 먹는 거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9번 먹으니까 나눠서 하면 3, 9, 27. 그러니까 3일 동안 한 끼 먹고 버티는 거예요. 이해가시? 그런 얘기요. 삼순구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거 나타나는 거. 그 다음 호구지책 하나 써놓으세요. 구지책. 가난한 형편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루는 아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나오죠? 써놓으세요. 아내는요. 사대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사대부는 바로 양반을 말하는 거예요. 허생 같은 애들. 사대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작가의 생각,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 허생은 발단 부분에서 성리학적 사고를 지녀 비판의 대상임. 컴마 짚고요. 혹시 몰라서. 자, 이 아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연한박. 정말 세련되게 낸다면 이걸 내면 쥐약이겠지만, 그치? 자, 아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말한 것처럼. 허생이 바로 성리학자지, 그치? 얘를 비판하는 거잖아. 이 연한박지원의 또 다른 작품이 있어. 호질. 호질이 뭐야? 뭘 것 같아? 뒤에다가 두 글자만 붙여봐. 두 글자. 네가 아는 동물? 호랑이가 뒤에다 한 글자만 붙여봐. 너 임마 그러면 되겠어? 질. 호랑이가 꾸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간단하게 말할게.
자, 예를 들면 A라는 마을에, 오케이? 아주 유명한 선비가 살아. 아주 인품과 학식과 덕망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뭐에 북곽 선생이라는 사람이 살아. 또 이 동네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난 수절을 해야 돼.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재혼 이런 건 말도 안 돼. 나 그냥 계속 남편만 그리워하다가 죽을 거야. 하는 뭐에 연료가 살아. 그게 동리자야. 그런데 웃긴 건 이 여자는 자식이 몇 명이야? 아들이 5명이야. 근데 아들의 성씨가 다 달라. 되게 모순적이지, 그지? 그러다가 어느 날 뭐에 북한 선생이 동리자를 찾아가. 동리자 방에서 둘이서 싹 이렇게 하는 건데 밖에서 5명의 아들이 야, 우리 엄마는 연료인데? 근데 우리 엄마 방에서 왜 남자 소리가 나지? 야, 이거 자세히 들어보니까 북학 선생 목소리인데? 야, 이씨, 말 같은 소리래. 북학 선생같이 인품이 높으신 분이 이 밤중에 연료 수절하고 있는 우리 엄마 방에 있다고? 말이 안 돼. 이건 분명 여우야. 여우가 뭐 한 거야? 둔갑한 거야. 그래, 우리 저거 때려 잡아가지고 난 여우 꼬리, 난 여우 목도리, 나는 여우 머리, 난 내장 이러면서 뭐해? 서로 나눠가질 생각하면서 가서 두들겨 패요. 그때 북한 선생이 뭐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어딜 가려? 얼굴을 가려요.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병신같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달라가. 사람들이 못 알아보길래. 그래서 얼굴을 막 가리고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푹 빠져. 왜? 옛날 사람들은 하도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밭에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비료를 줘야 되잖아. 근데 마땅한 비료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응가한 거야. 응가를 모아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응가를 모아놓은 거거든. 근데 거기 푹 빠진 거. 빠져가지고 나 죽어 그러면서 하다가 그 건너편에 손을 딱 잡고 겨우겨우 일어났더니 살았다 했더니 앞에 누가 있어? 호랑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가 꾸짖는 거야. 야, 네가 꼴에 사대부 양반의 뭐 관념적인 사고에다가 뭐 덕망과 예의와 윤리, 이게 무슨 꼴이냐 이 계속 욕을 해요. 너 그럼 되겠냐 하면서 꾸짖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북한 선생이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호랑이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조용해. 그래서 쓱 봤더니 뭐 호랑이가 없어진 거야. 살았구나 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농부 부부가 아니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자 뭐라 그래? 아침부터 땅의 기운을 받고 있네 이렇게 말해요. 겉가속이 이렇게 다른 거죠. 좀 아까까지 호랑이한테 빌던 놈이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땅의 기운을 느끼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말 때 호랑이가 뭐 하는 거야? 북학 선생이라는 이 허생과 같은 똑같은 성리학자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련되게 내면 안에다 밑줄 놓고 다음 중 그 역할과 유사한 것을 해놓고 호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되면 욕먹겠죠? 왜? 안 배웠는데 이거 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시겠죠? 참고만 하세요. 혹시라도. 자, 그 다음 갑니다.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 앞에 를쉬고요. 임자에다 비추고 있어요. 임자 누구요?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앞에 찔러. 앞에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내가 말하는 거잖아. 그럼 임자는 누구겠어? 설마 자기가 자기를 말하겠어? 그리고 앞뒤를 찌르는 거야. 이렇게 앞뒤를 안 찌르면 그냥 단순히 받아 적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앞뒤를 읽으면 당연히 답 나와. 이해가심?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아시겠죠? 임자에다 밑줄 긋고 허생, 평생, 과거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 과거 여기서 의미하는 거 뭐야? 시험 봐서 뭐 할 건데? 2글자? 니는 시험 봐서 대학 갈 거잖아. 대학 가서 뭐 할 거요? 쉬긴 하지만 나중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하고 싶은 거요? 2글자로. 잘 나갈 건데 출세. 거기다 과거에다 미치고 뭐라고 써나? 출세의 수단. 출세의 수단.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출세하면 나타나는 한자성어 4글자. 한자성어를 이렇게 입신양명 저렇게 쉬운 거 이거 입신양명. 자,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가로 닫으시고요. 라고 누가 말한 거야? 아내가. 야, 너 왜 글 공부해? 당연히 글 공부 재밌어서지. 야, 뭐 개소리야. 글 공부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과거를 봐야지.
과거를 봐서 뭐 해야 돼? 출세를 해야지. 출세한다면 뭐 해야 돼? 돈을 벌어와야지. 그래 내가 널 뒷바라지한 대가가 있지. 그럼 그것도 안 할 거면서 왜 글을 읽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가로 닫으시고 다 쓰세요. 글 읽기에 대한 허생, 아내의 관점이 드러남. 글 읽기에 대한 허생, 아내의 관점이 드러남. 컴마, 실생활에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 하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라는 사람이 누구야? 허생이죠? 책을 읽는 건 미치시고요. 자, 책을 읽는 건 뭐야? 아까 무슨 관점이라고 했어? 써나 윤리적, 이상적 목적으로 허생의 관점임.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그렇다면 앞에 그러시고, 그렇다면 장인바치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바치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이오.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 다시 보세요. 그렇다면 장인바치 미치시고요. 장인바치는요, 써놓으세요. 아내의 제안이자 질책 두 번째라고 써놓으세요. 아내의 제안이자 질책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야? 과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컴마 찍고 장인바치가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장사하면 안 돼. 공장인이에요. 기술자.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오케이? 공장 장자이고 장인. 보세요. 하지 그러시오. 그러자 그 다음 밑에 봐봐. 뭐라 그랬어? 장인바치는 본래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기술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 어찌하겠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래? 그래? 그럼 장사라도 미치고시고요. 아내의 제안 그러니까 세 번째이자 뭐야? 질책 세 번째죠. 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술이 물론 장사도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그래도 큰 기술이 없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그냥 얼굴 철판 깔고 뭐 하는 거예요? 사주세요 하면 되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상업인이에요. 장사. 있지 않습니까? 가로 닫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무능한 사대부보다 유능한 기술자나 장사꾼이 더 낫다는 시옷받침 배러된 더 낫다고 더 좋다고 아내의 의식. 아내의 의식이지만 이 의식은 사실 누구의 의식이야? 작가 써놓으세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장사야 분시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그 앞에 그러시고요. 그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왜? 앞에 생각해봐. 야, 너 과거 안 봐? 아직 글 공부가 미숙해. 그럼 너 나가서 장인 받지. 기술을 취직이라도 해봐. 배우지 못했어. 그럼 배움 없는 장사라도 해봐. 장사는 미천이 뭐해? 돈이 없어. 짜증 나왔나? 니네 똑같지 않아. 엄마가 니네도 똑같이 할 수 있겠다. 그지? 야, 너 공부 왜 해? 대학 가려고 그러지? 야, 근데 너 왜 공부를 나 그냥 공부 그냥 하는데? 야,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멀었는데? 야, 이것 봐라. 너 공부 이렇게 안 할 거면 나가서 뭐해? 기술이나 배워. 엄마 기술은 나 좀 내 취미가 아닌데? 너 그럼 나가서 뭐 알바라도 해. 알바 너무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서 엄마 짜증 나겠지, 그지?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가로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허생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분노. 허생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분노입니다. 밤낮 앞에 그러시고요.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이 말뿐이요. 장인바치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하면 도적질 미치시고요. 아내의 제안 네 번째이자 뭐에? 질책 네 번째죠. 그럼 나가서 돈이라도 훔쳐갖고 와. 이런 얘기죠. 물론 극단적이지만 못하는 게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민중의 궁핍한 생활상을
민중의 궁핍한 생활상을 단적으로 반영한 구절이라고 써놓으세요. 궁핍한 생활상을 단적으로 반영한 구절. 컴마 직구에 하나 더 쓰세요. 뭐라고 써놔? 아내의 반감이, 누구에 대한? 허생이겠죠, 당연히. 아내의 반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부분. 제일 첫 번째 반감은 뭐였어? 약간 약하지만. 과거. 두 번째는 어디야? 장인받치. 세 번째는 장사. 네 번째가 뭐야? 도둑질해와.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허생은요, 읽던 책을 덮고는요, 일어서면서 애석아 벼르시고요. 애석하게도 내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가로다시고요. 자, 써놓으세요. 글 읽기에 대한 허생의 관점으로. 글 읽기에 대한 허생의 관점으로 출세수단이 아닌 도를, 물론 이 도는 마음의 도겠죠. 도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여김. 그러니까 아내의 생각과 다른 거죠. 그래서 도를 이룬다는 건 무슨 관점이야? 성리학적 관점이야? 관념적인 거지. 아시겠죠? 하고는요, 밑줄 보세요. 문을 나서서 가버렸다. 미치시고요.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됨을 예고. 자, 여기까지 사선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발단입니다. 발단. 원래 소설의 발단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인물 소개나 배경 소개. 아시겠죠? 살짝 써놓으세요. 인물 소개하고 배경 소개. 인물은 허생과 아내, 배경은 뭐야? 묵적골. 아시겠죠? 자, 갑니다. 허생은요,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고 해서 곧바로 앞에 오르시고, 곧바로 번화한 운종가 미치고요. 운종가 어디야? 번화가, 오늘날의 종로입니다. 그래도 사람 많은 데 가야지, 그지? 그래야 뭐해, 물어보기라도 하지. 자, 운종가로 나아가서요,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야? 집에서 맨날 글 공부만 하던 놈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번화한 데 가서, 저기요, 말 좀 물읍시다. 어때? 성격이. 좀 어떻게 됐어? 좀 대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는 아니고. 아시겠죠? 가로 좀 써놓으세요. 허생의 대범하고 당당한 성격 첫 번째. 허생의 대범하고 당당한 성격 첫 번째. 자, 거기다가 하나만 더 쓰세요. 고등학교에서는 뭐라 그래? 인물을 제시하는 인물 제시 방법이 있죠. 인물 제시 방법에는 두 가지 뭐가 있어? 첫 번째, 직접 제시. 두 번째는 뭐가 있어? 간접 제시.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뭐야? 간접 제시. 보여주기야, 말해주기야? 50% 확률이야. 보여주기야. 이게 보여주기야.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 showing이라고 그러고, 얘는 말해주기야. 그럼 말해주기니까 뭐겠어? 그냥 직접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접 제시 보여주기는 뭐겠어? 바로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짐작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중앙공을 지나가는데 A라는 애가 뭐 하는 거야? 침을 찍 뱉으면서 뭐 하는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가진 거 다 내놔봐. 라고 했다고 해봐. 얘가? 그럼 얘 지금 대사 쳤지? 다리 떨면서 침 찍찍 뱉으면서 뭐해? 말했지? 말과 행동 나왔지? 자, 말해주기야, 보여주기야? 보여주기지. 어떤 성격이야? 그래, 싸가지 없는 성격이지. 그럼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대놓고 저 A라는 애는 뭐해? 생긴 것과 행동을 봤을 때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죽이야? 직접 지신 거예요. 얘가? 쉬워. 가르친 부분 무슨 제시야? 간접 제시야. 이런 게 보여야 돼. 간접 제시? 왜? 대놓고 말 안 했잖아. 평가. 그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 얘 이런 인물이네 하고 알 수 있는 거 간접 제시예요. 보여주기, 쇼윙. 아시겠죠? 그 다음 한양 펴주시고요.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가로주시고요. 대범한 성격 두 번째. 간단하게 쓰세요. 대범한 성격 두 번째. 변씨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변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조선 후기 신흥 새롭게 흥했다고. 조선 후기 신흥 상인계층 대범한 성격의 인물로 허생의 이상실현에 기여하는 보조적 인물. 허생의 이상실현에 기여하는 보조적 인물.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허생 앞에 가르시고요.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는 가로주시고요. 읍에다 비치우시고 읍이 뭐요? 어휘 아셔야죠. 인사의 한 종류. 고개를 까딱하는 거예요. 자, 가로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써놓으세요.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허생의 이인다운 모습. 이인이 뭐야? 쉬워. 다를 이 사람인.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모습이라. 어려운 말 아니야. 다를 이자에 사람 인자야. 평범한 사람과 다른 모습이다. 쟤는 이인이야. 아시겠죠? 좀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인 거죠. 이해가심? 그런 걸 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시고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고 가로주시고요. 보자마자 간단하게 뭐예요? 읍하고는 바로 뭐예요? 용건을 얘기했지. 대범한 성격 세 번째. 허생 거예요. 대범한 성격 세 번째. 큰 돈을 빌리면서도 당당한 허생의 비범함. 큰 돈을 빌리면서도 당당한 허생의 비범함이죠. 단도직입 요구라고 써놓으세요. 단도직입적인 요구. 허니 변씨 앞에 주시고요.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 가로주시고요. 이건 누구 거야? 누구의 성격이야? 변씨 무슨 성격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지. 그지? 어떤 성격이야? 그러시오. 여기 만금 있어.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변씨의 대상다운, 대상은 큰 상인. 변씨의 대상다운 대범함 첫 번째. 허생과의 공통점이죠. 둘 다 대범하죠. 아시겠죠? 허생 앞에 주시고요.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대요. 가로잡으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큰 돈 빌려주면 뭐 해야 돼? 고맙다고 해야지. 근데 그냥 가잖아. 뭐요? 대범함 네 번째. 허생 거. 구분하셔야 돼요. 허생 건지 변씨 건지. 그러자 변씨의 집과 자제가 뭐요? 자식들, 형제들. 오케이? 자,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을 몰고를 보니 미쳐주세요.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대요. 미치시고요. 자, 그럼 여기 변씨의 자제들이나 손님들은 뭐가 중요해? 사람됨이 아니라 이거 입성, 옷 입은 게 중요한 거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사기당하기 좋지. 그럼 뭐예요? 사기꾼이 아주 그럴듯하게 옷 입고 와서 돈 빌려달면 좀 있어 보이는데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심? 자, 거기다 미친 신문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허생의 차림새에 대한 단적인 평가. 허생의 차림새에 대한 단적인 평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만 중시하는 거죠. 허리 앞에 두시고요. 허리에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무슨 말이야? 내가 그림 못 그리는데. 내 그림은 좀 추상적이라서
알아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알아서 갓 사람 얼굴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이거 한복 여기보다 잘 그릴 수 없어. 도포 여기 다리 자 보통 양반들 이렇게 가슴 부분에다가 허리띠를 묶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끈을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이게 실띠야 아시겠죠? 이 실띠에 술이 빠졌다고 이렇게 털이 좀 빠졌다고 아시겠죠? 자 술이 빠졌고 가시는 신발이야. 뒤축이 자빠졌습니까? 뒤에 굽이 빠진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찌그러진 도포. 도포가 바로 뭐예요? 모자 도포. 그을려 행색이 꾀재재한 데다가 가시 찌그러진 거고 도포가 옷입니다. 코에서는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거 뭐라 그래? 네 글자로. 고등학교 국어에서 이런 거 뭐라 그래? 겉모습을 좀 세련되게 뭐라 그래? 겉의 모습이다. 바깥? 왜? 양이에요. 창하냐? 외양묘사. 아시겠죠? 써놓으세요. 가로침bor에다가 뭐라 써나? 허생의 외양묘사. 가난하고 몰락한 선비. 한자성어로는 페포파립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페포파립. 한자성어 뒷부분에 더 핵심적인 게 나와서 아셔야 돼요.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색하여 물었다. 대경실색 미치시고요. 대경실색이 뭐야? 경자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경이 뭐야? 놀랄 경자예요. 써놓으세요. 크게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다. 그 돈 있으면 날 주지. 왜 저런 그지한테 줘? 이런 얘기죠. 누가 대경실색했어? 변씨 아니야? 아니겠지? 변씨가 대경실색할 것 같으면 왜 꽂어? 그잖아. 누구야? 손과 자제들이겠지. 아시겠죠?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냥 줄거리만 들어가면 안 돼. 얘네가 이런 거네. 얘가 이런 거네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겉모습이 중요한데 딱 봐도 그지인데 그지한테 망금을 줘? 아 이거 미친 짓이네. 이렇게 놀랐다는 거지. 자 대인께서 저희를 아십니까? 여기서 대인 누구야? 그렇지. 누가 말한 거요? 손이나 자제들이 말한 거겠지. 그치? 저희가 누구야 그러면 저희? 허생. 저 사람 아세요? 이런 얘기죠. 이해가심? 그러자 뭐라 그래? 모른다네. 미치시고요. 뭐야 이거? 몰라? 빨리 모르는 놈한테 망금 줬잖아. 대상다운 대범함 두 번째. 대상다운 대범함 두 번째. 아니 앞에 그러시고요. 아니 지금 평생 미치보세요.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 미치고요. 한자성으로 생, 면, 태어날 생자, 얼굴 면자, 아니 부자에 알지자, 생면부지. 태어나서 얼굴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망금의 돌을 함부로 던져버리고서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가로 다르시고요. 써놓으세요. 변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변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의문. 주변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힘들어? 안 들어? 힘들어? 뭐지? 힘들어? 뭐지 이거? 왠지 좀 자조적인데? 좀 힘들면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 응. 서서 해도 돼. 그래. 자네 앞에 오르시고요.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물은 남에게 뭘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의 비구라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라네.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은 꾀되지 않아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기 때문에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으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네. 그가 시험해보자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며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면 모르겠거니와 뭐해 이미 망금을 주었는데 성명을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바로 닫으시고요. 자 다시 갑니다. 자네들이 누구야? 손과 자제들이겠지 그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허생에게 만냥을 꿔준 이유겠지. 너 같은 애들은 몰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 봐. 무릇은 뭐야? 그냥 보통 이런 얘기야. 부사어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야. 어려운 단어 아니야.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허생이 아니야. 아니겠지? 일반적으로 오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한테 뭔가 꾸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야. 자, 사람은 반드시 미치세요.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미치고요. 큰 소리 친다. 한자성어. 그래서 이 부분이 한자성어의 메인이야. 큰 소리 치는 거 뭐라 그래? 호언장담. 호언장담. 또는 허장성세.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옛날에 이거 잘 나왔어. 이렇게. 호언장담이나 허장성세. 또 미치보세요.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미치고요. 자신의 신의가 뭐야? 믿음직스러움과 의리. 저 정말 믿을 만한 놈입니다. 저 의리 있어요. 이렇게 먼저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자랑한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지. 한자성 뭐요? 자화자찬.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안색은, 미치보세요. 안색은 부끄러움의 비구라고 미치고요. 그럼 누군가한테 아부하려면 뭐 해야 돼? 인상 쓰면서 아부하는 사람 봤어? 아니지. 안색을 바꿔야지. 안색이 뭐야? 얼굴색이지. 그냥 평범하다가 저기요 이러면서 뭐예요? 아주 비굴한 표정을 지어야지. 말투도 어때? 돈 좀 꺼주세요 이렇게 말해. 돈 좀 꺼주세요 이렇게 비굴하게 하겠지. 그럼 뭐라 그래? 한자성으로 교언영색이라고 그래요. 아셔야 돼요. 교언영색. 한자 생기초예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에요. 말은요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라네. 중언부언 미치고요. 이게 한자성어예요. 중언부언 뭐요? 써놓으세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님들이 술 마시면 내가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이런 거 중언부언이 마련이라네. 그런데 그 손님 누구요? 허생이야. 저 위에 나온 뭐에 무릇 남에게 빌리러 오는 이 사람하고 갖다 달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이 꾀지지 않아. 물론 겉으로 보면 거지지 그지? 하는 말이 간단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말이 길어 짧아.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오만하게 뭐야? 약간 방자하다 이런 얘기예요. 건방지게. 아시겠죠? 나 자신 있어. 이런 눈빛이라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 미치시고요. 부끄러운 기색 뭐야? 비굴한 모습 전혀 없으니 없어. 필시 미치세요. 재물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네. 미치고요. 재물이 없어도 만족한다. 내가 아까 알려줬는데. 일단 하나만 쓰고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길게 써드릴게요. 뭐요? 안분지족.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허생의 삶의 태도. 뒤에 가서 한번 또 나와요. 그때 가서 정리해드릴게요. 그가 미치세요. 그가 시험해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임에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허생의 평범하지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한 기대감.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미쳐보세요.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가르쳐주시고요. 변씨의 대상다운 호탕함. 그렇지. 이미 만냥 그냥 꽂았는데 이름 물어서 뭐해? 이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지? 어차피 못 갚을 놈이면 뭐해? 이름 알아도 소용이 없지. 괄호 닫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써놓으세요. 변씨가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까닭.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안목의 소유자.